슈퍼농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잎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평소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신 것 같아요. 왔는데 그 치료를 한 거죠. 전국 양파 밭 중에 녹균병 없이 깨끗한 밭은 없을 것이다. 뭐 저는 못 봤네요. 저희 지역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약을 주기적으로 잘 치신 분들도 병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초록색 빛이 연초록이 나야 되는데 색이 빠지고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뽀끔뽀끔 이렇게 구멍이 살짝 나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녹균병과 총체가 같이 온 겁니다. 4월 말 정도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총체벌레가 오거든요. 네. 총체벌레가 붙은 밭들이 또 녹균병이 더 빨리 퍼지고 그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선산이 한낮 기온 지금 32.8도입니다. 오늘이 5월 16일. 예. 7월 같아요. 오늘 내일은 뭐 온도가 조금 한 1, 2도 더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농가들이 이제 많이 가물고 하다고 녹균병이 항상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을 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코로나 환자가 한두 명 이렇게 있는데 사우나에다가 환자랑 감염 안 된 사람이랑 같이 넣어놓고 그냥 문을 꽉 닫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물이 들어가면 수분이 있겠죠. 네. 32도, 33도까지 올라가면 이 안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낮에는 비닐한 온도는. 그러면 과습이 꽉 되면서 습이 꽉 차 있으면 병원 세균성 병원균들이 활동하기가 쉽겠죠? 훨씬 쉽겠죠. 그러면 감염 안 된 양파들도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낮에 이렇게 지금 날씨가 뜨거울 때는 그냥 물을 퍼지 말고 그냥 있다가 네.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낮 기온이 한 24도,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내일 오후 정도 한 3시나 4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물을 돌려가지고 기온을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햇볕에 안에 수분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양파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소농부 밭은 지금 쿨러를 안 돌려요. 근데 지금 안 돌리는데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예. 물을 푸고 있어. 예. 저분은 지금 오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거잖아요. 열기를 좀 식혀주면서 이제 그 양파가 지금 비가 온 지가 5월 5일날 6일날 그때 한 여기 구미에 한 6, 70mm 정도의 비가 왔었거든요. 네. 이제 10일 지났죠. 네. 근데 이제 그 작물들이 수분이 필요하고 많이 가물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물을 퍼주고 있는데 그 표면은 지금 말라 있지만 뿌리가 물을 흡수하죠. 뿌리가 있는 비닐 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이게 그 양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의 수분은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비닐 안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먹으로 흙을 꽉 쥐었을 때 뭉쳐질 정도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시라고. 네. 겉의 수분은 바람이 불고 강한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이 말라 있죠. 네. 말라 있죠. 네. 이제 비닐 피복이 되어 있는 비닐 안쪽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정도의 수분이 있습니다. 네. 굳이 지금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상태에서 물을 돌려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온도가 조금 이제 떨어질 때쯤 그때 물을 돌려 주시는 게 양파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돌아가는 물들을 갖다가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틀어주는 게 훨씬 낫죠. 중간에 꺼지면 한낮에 막 2시, 3시 돼서 물을 돌려가지고 지금 시간에 4시 뭐 전 돼서 물이 꺼졌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강한 햇빛을 또 받겠죠. 그러면 그 작물들한테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니까 한 6시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돌려주시면 뭐 아무리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일교차가 5월 달에 4월 말 5월 달 그때 당시에 뭐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차 지붕 위에 얼음이 얼어서 손톱으로 끌고도 안 끓길 정도로의 서리가 내렸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낮 기온이 26도 7도까지 또 올라갔었거든요. 일교차가 26도 7도가 나는 겁니다. 0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정도가 그걸 반복을 했거든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병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한 가지인가요? 몇 가지가 있죠. 몸살 감기도 오고 네. 콧물 감기, 목감기. 목 감기, 기침, 가래, 콧물 다 오죠. 네. 근데 녹균병 약만 처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50% 정도 이상이 녹균병 약만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녹균병이 오면서 입마름병부터 시작해서 무름병까지 같이 전부 다들 여러 가지 균들이 같이 오면서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녹균병 약만 계속 쳐주는 겁니다. 녹균병 약 한번 치고 마이신 계열이라든지 무름병 약 그것도 단용으로 해서 또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다시 그 예방약 중에서도 조금 강한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쳐주면서 교차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왔던 병들도 조금 잡을 수가 있는데 이번 녹균병은 뭐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빠르면 3, 4일 길면 한 일주일 상간 안에 이 깨끗하던 밭들이 전체가 그냥 누래지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그냥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많이 퍼질 때 같은 경우는 막 같이 여러 가지 약을 혼용해 가지고 사람이 편하려고 하는 거지 작물한테는 안 좋거든요. 녹균병 약을 한번 치셨으면 녹균병 약하고 같이 되는 뭐 예방약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정도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무름병 약 동제라든지 마이신 계열은 절대로 다른 거랑 섞으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아니면 뭐 약 자체 하면 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이 정상적으로 풀리지를 않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약을 쳤었을 때는 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귀찮더라도 작물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 게 아니라 작물이 병을 나을 수 있게끔 치료를 해주려면 힘들더라도 단용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쳐주시면 병을 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소가 많은 비료들을 많이 사용한 밭들이 또 병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크고 이 시기가 되면 양파가 질소도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가리가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질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잎이 연약하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 병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잎에 있는 질소분들을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가리를 사용을 좀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규산, 칼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작물을 조금 튼튼하게 빨리 키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런 병에 대한 내병성이 좀 강해지겠죠, 작물들이. Here we go.